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네, 벌써 1월 셋째 주네요. 네. 김효 에이터가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어가지고 되게 빨리 갈 것 같은데 일단 좀 시작을 해보죠. 리치 위클리 어쨌든 연초는 분위기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지난주에도 뭔가 이제 상승세를 주도한 그 섹터가 있었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견조한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K리츠나 코스피나 연초에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 그러니까 첫째 주랑 둘째 주 연달아서 상승 폭이 뭐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게 보면은 지난주 한 주간에 리츠 같은 경우는 1.61%, 그리고 코스피는 4% 정도 4%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게 거의 리츠의 주간 수익률과 코스피의 주간 수익률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코스피가 그 정도로 부진한 흐름을 딛고 이제 연초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좀 확연히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 리츠 쪽도 뭐 연말 마지막 주 이제 배당락이 있었던 그 주 빼고는 비교적 완만하게 회복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게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린 건 기관이랑 외국인이 연초에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하는 측면이 되게 강한데, 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리츠나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준 이벤트가 미국 CPI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는 뭐 시장 기대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CPI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6.5% 정도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기준금리 역시도 0.25% 포인트 인상한다는 게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난주에 역시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별다른 뭐 호재도 아니지만 악재도 아닌 약간 그런 상황에서 연초에 흐름이 되게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리츠들이 공모가 수준에 회복 다 못했네요. 많이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저도 말할 때 뭐 회복, 상승 이럴 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완만한 회복이라고 하는 이유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모가 회복을 못한 리츠들이 상당히 많고, 뭐 일부는 회복을 하거나 언저리로 이렇게 도달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더 회복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그룹이죠. 네. 이제 뭐 KB, 신한 이렇게 보면 대형 금융그룹 지주사들이 NH까지 리츠를 네. 다 상장을 했고, 네. 사실은 신한이 이렇게 첫 이제 출발 어떤 신호를 끊으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금융 지주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네. 그다음 뭐 NH, KB 이렇게 했는데, 하나금융그룹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경쟁 금융그룹을 보면 리츠 상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원래는 이제 하나 대체 투자 운용뿐만 아니라 하나 네. 자산 신탁이라고 신탁사에서 리츠 MC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그런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 인력들이 좀 많이 나갔었고 기존에.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공모 상장 리츠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고요. 네. 이 하나 대체 투자 운용도 뭐 어찌 보면 리츠 AMC 인가를 받아가지고 준비는 한 건 맞지만, 네. 사실 이번에 나온 1호 상장 리츠는 저희도 뭐 몇 번 썼지만,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준비가 완전히 잘 돼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이제 기존의 네. 계열 증권사에 셀다운 되지 않는 물량이란 게 있었고, 네. 또 하나 대체 투자 운용 입장에서 또 뭔가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런 니즈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일치해서 네. 상장까지 온 케이스인데, 네. 사실 이제 보면 뭐 이 뉴저지와 보스턴에 있는 자산이에요. 네. 근데 뉴저지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교적 셀다운이 잘 되고 있었던 반면, 보스턴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이 리츠, 그러니까 이 리츠가 아니죠. 처음에 이거를 이제 총액 인수해서 셀다운 하려고 했던 운용사가 원래는 네. 다올 자산 운용이었거든요. 네. 이 다올 자산 운용에 어떤 다른 자산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관 투자가 투자를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운용사가 하나 대체 투자 운용으로 바뀌고, 하나증권이 이제 총액 인수한 물량을 이제 뭐 리츠로 이렇게 상장 리츠로 해서 이제 만들려는 그런 리츠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 고용 기자가 앞단에 이제 네. 리치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런 배경이나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뭐 고용 기자가 이건 기사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들렸던 내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 매체에서 이게 뭐 2월 프리 IPO 완료하고 3월에 공모한다라는 기사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팩트 체크 아닌 팩트 체크가 됐는데, 이거 좀 별도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작년에 인가 과정에서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에서 제출했던 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한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계획적인 부분만 담겨져 있고, 사실 삼성 리츠라던가 하나 리츠 찾아봐도 작년으로 다 이런 일정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계획들은 사실상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 이게 뭐 일단은 뭐 하나금융 쪽이랑 시장에 이제 프리 IPO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일단 프리 IPO 투자자분들은 사실 거의 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 네. 이 정도로 뭐 하나 쪽에서도 태핑을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하나금융 쪽에서도 작년에 세웠던 그 계획들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뭐 올해 3호 내년에 공모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이것도 역시 무기한 연기에 가까운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말씀하셨던 셀다운이 안 됐던 자산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공모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약간 이제 뭐 실제 이제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에서 네.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보고서 나온 시점과 네. 현재 시장과 어떤 괴리가 있고 네. 업데이트가 좀 안 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이거는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네, 하나금융 쪽에서도 음. 시장이나 뭐 약간 상황이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걸 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ESR 캔들스퀘어 소식이 있는데 네. 여기는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네요. 그 모회사에서 맞죠? 그렇죠. 스폰서에서. 네, 스폰서에서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뭐 스폰서라고 불리는 계열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ESR 캔들 스퀘어도 있고, 뭐 홀딩스도 있고. 근데 일단 그 매입 주체로 나선 곳은 ESR 캔들 스퀘어고요. 보면 이제 스폰서 지분이 합치면은 이제 거의 10.97%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IPO 당시에 이제 스폰서가 들고 있던 지분율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1%포인트 정도 늘어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스폰서 리츠 중에서는 상장 이후에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사례가 되게 적었었는데, ESR 캔들 스퀘어 쪽에서 많이 지분 매입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매입 공시인데, 네네네. 첫 번째 공시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주가에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거를 뭐 따로 취재는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 알려진 내용은 아닌데, 그때 스폰서가 지분을 매입하는 거랑 반대로 국민연금 쪽에서 네네. 지분을 많이 매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가지고 있는 규모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엇갈리면서 그래서 주가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했는데, 어쨌든 다시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뭐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주가 뭐 오르네 내리네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뭐 지금 움직임은 보여드리지만 네. 이거를 이게 전망하는 이 어떤 이런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ESR 캔들 스퀘어의 어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운용하는 리츠에 대한 네. 어떤 의지, 투자자한테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이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게 뭐 ESR 캔들 스퀘어 분들 만나보면은 좀 내부적으로도 좀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침체된 부분도 있고, 좀 원래 많이 하려고 했던 자산 편입이라던가 네. 계획들이 있었는데 많이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감안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NH 오르니츠 이 이지스 펀드에서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네.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 어떤 이유에서 좀 늘리는 건가요? 일단은 작년 5월에 저희 SPI에서도 기사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때 원래
하나 그 금융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지스 쪽에서 대체증권 투자 파트에서 그 리츠 투자하는 조직이잖아요. 전담을 해서. 그렇죠. 기관 투자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네. 펀드로 이제 리츠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추가 지분을 당시에 이제 매입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는데 최근 이제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2% 포인트 가량 가까이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은 8% 정도 되는데 이게 이지스 자산운용에서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NH 오런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던가 뭐 자꾸 주가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분을 매입하는 건데 또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을 더 보태자면은 일단은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기금이나 공제에서 이쪽 이지스 자산운용 펀드로 넣는 자금들이 유입이 계속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포트로 가지고 있던 그런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NH 오런 리츠가 그런 뭐 고르게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해도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작은 리츠이기 때문에 규모를 뭐 금액을 조금만 더 늘려도 지분이 좀 많이 올라가고 네네. 이런 효과도 좀 있어가지고 많이 지분율이 되게 큰 거는 사실인데 근데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지스 자산운용 쪽에서는 저평가 국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 저희가 주가야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네, 어떤 그렇죠. 이런 기관들, 어떤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이제 또 어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개해 드린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김시목 에디터 쓴 기사 중에 SK 리츠 유상증자 계획이라고 있던데 네, 뭐 네. 이게 뭐 사실 SK 리츠는 작년 한 해 이 자본시장에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뭐 종로타워 편입건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분당에도 이제 네. 오피스 하나 편입한 게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연초부터 또 유상증자 계획이 나오는데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종로타워 인수하면서 원래는 뭐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은 뭐 선순위 대출 플러스 유상증자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그때 뭐 아시다시피 너무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 주가는 거의 엄청난 침체기였고 다수 리츠들이 원래 계획했던 증자를 미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 때 미뤘던 증자를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안에는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근데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제 SK 리츠가 과연 증자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작년에 하반기에 보였던 시장 상황이 올해 초나 상반기까지 나쁠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연말이랑 연초 들면서 특히 SK 리츠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츠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모가를 바로 넘어갔고 그리고 5,500원대 정도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증자를 하는 게 뭐 작년 기준 했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실제로 이제 AMC 분들 만나면은 증자를 계획하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SK 리츠에 관해서 물어보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리츠 쪽에서도 작년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증자를 추진할 명분은 더 생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로타워 편입이 뭐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그리고 SK 리츠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었던 네. 그런 딜 클로징이었는데 어쨌든 그 차원에서는 뭐 증자를 만약에 마치게 되면은 뭐 그 종로타워 편입과 관련한 퍼즐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SK 리츠의 종로타워 편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다루면서 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저희도 뭐 이렇게 시장에 있는 관계자와 SK 종합적으로 이 취재를 해보면 한편에서는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어떤 시장의 순리에 역행한다 이렇게도 평가했었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좋게 본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제 보면 뭐 주말에 저도 이제 뭐 칼럼 같은 거나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면 뉴욕에 가면 이제 보네이도와 SL 그린이라는 리츠가 있어요. 이게 뉴욕을 대표하는 리츠인데 네. 보네이도 같은 경우에 이제 미드타운의 웨스트, 약간 이제 펜스테이션 위주로 이제 그 자산들을 이제 집중하고 있고, SL 그린 같은 경우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주변으로 이렇게 자산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리츠들은 또 역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자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자산 가치를 높인다든지 개발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통째로 바꾸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상당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리츠의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국은 아직 뭐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장 생각을 해봐도 뭐 어떤 특정 자산으로 대표되는 리츠는 보이지만 어떤 지역 서울을 대표하는 리츠라고 부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작년에 그런 편입 이슈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하는 바는 이 SK 리츠가 사실은 이제 종로타워와 이제 SK 서린빌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네. 대각선을 마주보고 있어요. 이제 네. 또 공교롭게도 1999년도에 같은 해에 준공된 자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는 또 SK에서 개발했고 하나는 삼성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사옥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신경도 많이 썼거든요. 또 이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SK 리츠가 잘 운용을 해서 네. 이 서울을 대표하는 리츠 종각을 중심으로 그렇게 또 성장을 하고 또 이 서울의 어떤 이제 도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투자 어떤 성과로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건데 D&D 플랫폼 리츠예요. 이것도 뭐 SK라는 이름이 붙은 건 리츠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사실 SK 그룹이랑 달리 SK 디스커버리 계열인 거고 네. 예. 여기 이 리츠가 보면 SK 디스커버리 계열사들의 어떤 자산을 계속해서 편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회사와 리츠 간의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SK D&D죠. 스폰서인데 스폰서가 개발한 어떤 자산들을 아니면 투자한 자산을 편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모회사나 계열사의 어떤 오피스나 이런 것들 편입한 사례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이제 발표나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작년에 이제 SK 디스커버리 그룹의 어떤 이 사업 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네. 판교에 보면 이제 SK 케미컬 사옥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편입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판교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 뭐 상당히 오피스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이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SK 케미컬 사옥이 이제 판교의 중심부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편입을 하려고 이 지금 컨설팅사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예요. 아마 이제 딜로이트라든지 KPMG 뭐 이 3일 PwC 같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 선정할 것 같고 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향후 편입 계획이 좀 발표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D&D 플랫폼 리츠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판교는 사실 이제 지금 보면 뭐 리츠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도 거기 이제 사실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만큼 기회가 많지 않고 또 되게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움직임도 좀 주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게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도 이제 판교 자산을 만약에 오피스를 담는다고 하면은 리츠 자체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 오피스 같은 경우도 약간 3대 권역 플러스 판교 뭐 이쪽이랑 약간 벗어난 뭐 세미콜론 몰레라고 네네. 그 영등포에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피스 섹터로 봤을 때는 판교 자산을 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판교는 이제 판교 오피스를 기반으로 리츠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과 지방행정공제가 판교 알파돔 시티죠. 이제 판교의 중심부, 판교역에 있는 자산인데 그걸 이제 담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변동이 많아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도 계속 있었고 또 판교라는 자체가 이게 아마 대중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한국에 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교의 어떤 자산을 담는 리츠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상장 리츠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리츠 업계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이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저도 기사를 통해 봤어요. 지금 이제 한국 리츠 협회라고 있어요. 네. 이 한국 리츠 협회가 사실은 리츠 AMC들의 단체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인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 어떤 정책에서도 이제 제도 개선에서도 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한국 리츠협회 회장님이 이제 KB 부동산 신탁의 이제 사회 이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실은 KB 부동산 신탁은 신탁사지만 리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츠 AUM 기준으로는 한 5위 정도 하는 상당히 큰 어떤 리츠 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 사회이사예요. 근데 뭐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찌 보면 회원사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한 회원사의 어떤 사회이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예,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도 뭐 고병기 에디터랑 생각이 거의 비슷한 편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아직까지도 뭐 KB 부동산 신탁이 상장 리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리츠 시장에 약간 투명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공모 그쵸. 시장보다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쉽고 본인들의 그 편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사업에 맞게끔 운영하던 방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저는 약간 총극 같거든요,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이사, 기업들이 사회이사를 이제 뽑는 기준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사회이사를 뽑는데 뭐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감시 견제보다는 네. 어떤 사업적으로 이득을 받기 위한 그런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선택이죠. 그렇죠. 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괜한 이제 불신을 자초한 일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K리치 위클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